네, 오늘은 본의 아니게 정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관련주가 금요일 날 좀 반짝했죠. 그래서 실시간 테마 순위에서 3 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별다른 테마는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1 위가 오파스넷, 그다음에 엑스페릭스, 태양금속, 오리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오파스넷, 태양금속, 오리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한동훈 쳐보면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도 뭐 수백 개씩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누가 얘기했었죠. 유명해지기만 하면 똥을 싸도 돈을 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TV에 얼굴을 내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죠.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 굉장히 뭐 한동훈을 앞설 사람이 지금 없죠.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MB도 만났고 이상득 부의장 조문을 갔었네요. 박정희 추도식에도 참석을 하고 이런 이제 행보들이 당 대표로서 어떤 대권을 향한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일치 뉴스만 이 정도예요. 뭐 이재명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죠. 뭐 수사를 받고 있다, 뭐 검찰 출두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21대 이제 대선을 하게 되면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7년 3월 3일이에요. 857일 남았으니까 2년 넘게 남아 있죠. 우리가 과거에 대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가장 핫했던 주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였던 이 덕성 우선주예요. 덕성우. 이거는 이제 제일 피크를 찍었을 때가 21년 4월이거든요. 20대 대선을 22년 3월 9일 날 했으니까 정확히 1년 좀 못 되는 그 시기에 피크를 찍고 내려온 거예요. 하지만 내려오면서도 이게 지금 일봉이 아니고 주봉이거든요. 일봉이 다 안 나와 가지고 주봉인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대시세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1년 전이면은 이제 26년 4월 정도가 되겠죠. 26년 4월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한 1년 반 동안 1년 6 개월 동안 이 대선주들의 레이스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거기서 수익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가장 높이 올랐던 오파스넷 한번 볼게요. 오파스넷은 SI 기업이에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그래서 뭐 IT 기업이라고 봐야죠. 외주로 받아 가지고 뭐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재무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재무는 안정된 상태고 지금 시총도 1,000억인데 1,000억이 지금 작년 당기순이익이 100억이면 나쁘지 않죠. IT 기업인데. 최근 뉴스가 뭐 상반기 매출액이 좀 떨어졌다라고 나왔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뭐 신규 사업을 추가하면서 고정비가 늘었다라는 설명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구축과 검수가 완료되면 실적이 반영된다. 그래서 한동훈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이제 펀더멘털이 괜찮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오퍼스넷은. 그래서 크게 뭐 성장성이 있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죠, SI가. 하지만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그나마 좀 안정된 그런 종목을 찾고 싶다면은 오파스넷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가 작년 하반기쯤에 각광을 받았었죠. 그때 대비해서 한 60%, 55-6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더 이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회이사가 한동훈하고 이제 그 사법연수원 동기다. 요걸로 아마 엮여 있을 거예요. 다음이 이제 태양금속인데 태양금속 같은 경우에는 재무만 보자면 뭐 그렇게 좋진 않죠. 당기 순이익이 크게 이렇다 할 당기 순이익은 없는 상태고 대신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매출 규모가 커서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금속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올드한 기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주 한씨라고 창업자가 청주 한씨라 그래서 그 한동훈하고 묶여 있는데 작년에 그 상승 폭하고 인제 대비했을 때는 한 40% 빠져 있네요. 하지만 인제 태양금속의 장점은 뭐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등락률을 보시면은 다른 한동훈 관련주에 비해서 어 꽤 변동성이 커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럼 요런 주식들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사면 이렇게 갑자기 막 12% 오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력이 주물르기가 좋은 그런 회사죠. 세력이 주물르기 딱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등락률만 봐도 오퍼스넷보다는 태양금속 쪽이 등락률은 더 좋아요. 금요일에는 더 인제 갔지만은 오퍼스넷도 좋아요. 좋은데 등락률만 따진다면은 태양금속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 또 인제 세 번째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오리콤인데요. 오리콤은 인제 그 두산 계열의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회사. 그래서 재무도 안정이 돼 있고 빨간색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주식은 배당주예요. 꽤 배당이 높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거의 횡보한다든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리콘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거의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이에요. 배당도 어느 정도 주면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선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시세를 또 주고 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또 한동훈 테마에서 2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저가 매수예요.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검색을 해서 재무제표랑 이런 거를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총이 적당한 시총이냐 요거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고 따라 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핫했던 DTNCR라고 있는데 요건 이제 한동훈 관련주일 수도 있지만 이정재 씨랑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정재 씨는 뭐 요즘 뭐 소송이다 뭐다 해 가지고 뭐 좀 복잡하고 DTNCRO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시험하는 그 바이오 쪽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무가 그렇게 좋진 않고 매출액도 크지가 않아서 별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이 뭐 연구를 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은 여기서 또 이제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한 오리콘 같은 경우에 인제 어 여기 인제 네이버 블로그 60 스토리라는 데서 제가 퍼온 겁니다. 인용을 해 볼게요. 오리콘 사회이사 중 이재호 이사는 서울법대 동문, 한동훈의 상사, 그다음에 한 장관 부인의 김현장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 신호영 이사는 한 장관이 대통령실 신임 행정관으로 있을 때 그 옆에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긴 편이에요. 예를 들어 뭐 청주 한시다, 뭐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서 한동훈 관련주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선은 27년에 시작되지만 대선 주들의 랠리는 26년 4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덕성 우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때가 피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이후에는 절대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6년 한 뭐 4월 이후에는. 그래서 26년 4월까지는 매수가 유효하다. 그리고 아마 큰 시세가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요. 물론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참고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